오케이. 해봅시다. 네, 우리도 물 한 잔 먹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 지인들한테. 맞아. 아니, 우리 기준에는. 아, 우리 기준에는. 그게 맞다. 그래서 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영상을 올리고 진짜 따뜻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근데 되게 자주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파이어벳 그분, 그 다음에 또 쩡이나물 그분들 중에 이번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왜요? 그 댓글을 한번 이제 보려고요. 근데 왜 뵐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생폰이 예뻐 보여서. 별로네. 저희가 이분의 댓글을 보고 이번 주제를 정했어요. 저는 경남 사천에 살고 있는데 내년 3월쯤에 남편이랑 퇴사하고 강릉으로 이사 가요. 강릉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강릉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아서 정리하고 가기로 했어요. 집이나 직장 고민 중인데 일자리는 직종에 상관없이 어디서 알아보는 게 좋을지 팁 좀 부탁드려요. 40대 중반이란 나이가 걱정이지만 하루하루 걱정 반 설렘 반이에요. 올려주시는 영상 빠짐없이 잘 보고 있어요. 이번 영상은 궁금증도 풀리고 길어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약간 눈물 날 뻔했어요. 저 이거 보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분의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면서도 또 저희의 경험담을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또 저희가 또 잡소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저희가 이제 지방에서 처음 살면서 그 다음 우리가 또 수도권에서도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가 4년 했네요. 네. 4년. 횟수로 5년. 그러다 다시 또 지방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 우리가 광주에서 용인 수지로 올라가고 강릉으로 오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저희는 광주 광역시에서 만났어요. 우리의 첫 만남이. 그래서 제가 전라도에서 대학 생활을 했고, 이제 오빠는 광주 광역시가 원래 토백이지. 집이었고, 저는 이제 그 대학 생활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그 전라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내가 취업을 하면서 용인 수지로 가게 됐지. 맞아요. 그리고 용인 수지에서 또 한 횟수로 5년 정도 살다가 이제 강릉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강릉으로 내려오는 계기는 저희 아버지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한 반년 동안 내가 2주살이를 했어. 강릉에서 2주, 용인에서 2주 이런 식으로 한 반년 동안을 계속 이제 오가면서 살다가 제가 그때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내가 그만두고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냥 아주 평범하게 서울 언저리에서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서울에 입성하리라. 그치. 그렇게 이제 살다가 결국은 입성은 못했지만 직장은 입성은 했죠. 맞아. 직장은 그래도 강남으로 입성을 했지만은 우리가 결국 집은 수지도 아닌 기흥에서 이제 살다가 맞아. 강릉으로 오게 됐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어떻게 보면 점점 멀어졌어. 맞아.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강릉으로 이사 온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엄마 우리 강릉으로 이사가 하니까 강릉? 강남이 아니라 강릉? 가족들도 엄청 충격이 컸고 우리도 참 대단한 결심을 했어. 그때 우리가 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사실 오빠가 그 막 3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과정에서 그냥 다들 힘들게 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내가 아빠의 투병 생활로 조금 시선이 달리 보이다 보니까 그런 오빠의 힘든 점이 그래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저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오빠가 그 전에 강릉만 오면 되게 가기 싫어했어요. 맞아. 그리고 강릉에서 잠도 엄청 잘 자고. 아니, 강릉을 가면 다시 서울로 가기 싫어했지. 그러니까. 강릉에 있고 싶어했지. 맞아. 서울로 다시 오고 싶지 않았고 강릉에 더 있고 싶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서 그리고 사실 강릉으로 가자는 제안도 오빠가 먼저 맞아요. 하게 됐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새벽 2시까지인가?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진짜 딥하게 고민을 하고 좀 진지한 대화를 한 새벽 2시까지 하면서
그때 바로 결론 내렸어요. 가자. 우리 다 내려놓고 가자. 저희는 강릉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 나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수도권을 갔고. 강릉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다가 경기도 안산으로. 그렇지. 그래 경기도 안산에서 첫 이제 실업팀 생활을 하다가 안산에서 목포로 갑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광주로 와요. 그리고 광주에서 이제 수지로 왔지. 수지로 오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만 계속 살았기 때문에 광주에서 살다가 이제 용인 수지라는 곳을 가서 서울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로도 많이 놀러를 다녔잖아. 그치. 근데 그때 우리가 딱 서울에 살이를 하면서 좀 느꼈던 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제일 체감이 컸던 건 집값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 서울을 기준으로 점점 멀어질수록 가격이 내려갔지. 내려가요. 그리고 집도 점점 넓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혼생활을 분당에서 했어요. 근데 분당에서 했을 때는 오피스텔이지, 오피스텔. 그렇죠. 그걸 오피스텔. 뭐라 그러나? 원룸 오피스텔. 원룸 그 네, 복층. 복층이에요. 복층의 원룸 오피스텔에서 첫 신혼생활을 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수지로 이사를 가요. 그 수지로 이사를 갔더니 투룸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야겠다 해서 기흥으로 가면서 첫 아파트를 가게 됐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집값이 워낙에 서울로 가면 갈수록 높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또 직장은 서울이랑 가까워. 오빠는 물론 처음엔 수지였지만 나중에는 강남이었고 정자 쪽이었고 직장이랑 가까운 데로 집을 구하려면 집값이 너무 뛰었고 그렇다고 조금 한없이 내려가지 보면은 광주까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강릉까지 왔어. 그러면은 반대로 좋았던 점도 근데 있을 수 있잖아. 많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지. 좋았던 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 아니야? 근데 사실 광주도 그치. 백화점이 있었어. 맞아. 어떤 게 좋았냐? 서울은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백화점을 가 그럼 백화점을 가고 그리고 약간 조금 요새 무슨 카페 거리다 해서 그런 데 간다 그러면 또 거기를 가고 이러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좀 한 동네에서 뭐 지하철을 갈아타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좀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지하철 한두 정거장만 가도 그 구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뭔가 이제 그런 편리함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생활 뭐 뮤지컬이라든지 연극 우리 좀 대학로에서 연극 보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제일 좋았고 그리고 뭐가 생긴다 한국에 뭐 들어왔어 뭐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쉑쉑버거가 한국에 들어왔어. 맞아.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강남역이에요. 블루보틀도 그렇지.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문화 체험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수도권 안에서 산다는 게 나는 되게 맞아. 좀 이렇게 잘 그치. 나가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건 있어. 보통 학교 때도 보면은 대학교도 서울로 간다. 인서울이라는 말이 있잖아. 인서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좀 자부심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있었지. 지방로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 그렇지, 맞아. 우리는 서울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약간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목이 메네. 내가 드디어 인서울을 했구나. 그치. 약간 그런 게 있었지. 지방은 보통 시내버스를 대부분 이용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서울은 시내버스 더하기 지하철이 잘 돼 있으니까 선택지가 2개였다라는 거. 교통지. 내가 버스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는데도 버스를 꼭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버스 좀 많네 지하철 타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누릴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 오히려 맞아. 오히려 평일에는 일에 치이고 주말에는 쉬기 바쁘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풀 거라고는 주말에 이제 쇼핑으로 스트레스 풀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 문화 공간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걸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 지쳐 있었어 늘. 그렇지. 그래서 주말에는 좀 우리 쉬자라는 게 많아서 거의 집에만 있거나. 오빠가 그 워낙 주중에 출퇴근 시간으로 맞아. 많이 교통을 타다 보니까 우리가 주말에는 거의 집 밖에 안 나갔던 것 같고
그리고 오빠는 또 화장실 이슈가 굉장히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참으니까 밥을 잘 못 먹었단 말이야. 그때 이제 출퇴근을 할 때 출근하는데 1시간 반, 음. 퇴근할 때도 1시간 반이니까 늦어도 7시에는 버스를 탔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야 넉넉하게 출근을 하니까 너 여유 있게 하려면 6시엔 일어났어야지. 아침을 내가 먹게 되면 이제 또 화장실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침을 일단 굶었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저녁을 또 너무 과하게 먹으면 다음날 또 아침에 화장실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녁도 좀 잘 안 먹게 되고 맞아. 집에 오면 그때는 거의 8시 정도에서 8시 반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운동하고 잤어. 운동하고 그냥 진짜 바로 잤지. 맞아 맞아.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또 오히려 힘들었지 더.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는 막 폭식했어. 특히 금요일 밤이랑 맞아. 금요일이랑 토요일에 엄청 폭식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도 진짜 안 좋았을 맞아, 것 같아. 맞아. 낯빛도 안 좋았던 것 같아. 식독이 그때 진짜 절정이었지. 근데 나는 사실 괜찮았거든. 그치. 공주는 그때 최고 전성기를 다 누릴 때였기 때문에 직장에서 정말 많은 걸 했지. 다행히도. 맞아. 근데 그때는 나는 다행히 그 학교 근무할 때니까 학교에서 되게 젊은 선생님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때 6명이 이렇게 좀 마음 맞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렇게 금요일마다 놀러 다녔지. 네, 이태원이다, 한남동이다, 압구정이다, 뭐 그래서 저는 항상 모시러 가고. 오빠 나 막차 타 이러면 오빠가 이제 데리러 오고. 맞아요. 저는 이제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빠 이제 나 집에 가려고 그러면 슬슬 출발할게. 그랬다. 맞아. 그리고 이미 배불러서 오기 때문에 나 혼자 뭘 시켜 먹을 수도 없는 그냥 그런 입장이었죠. 그나마 이제 공주는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문화생활도 많이 하고 그런 건 참 다행이지. 근데 맞아. 뭐 나는 원체 그런 거를 좋아하진 않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우리 둘이도 공주가 그 모임에서 이제 갔던 곳들 중에 괜찮은 데를 선택해서 나를 이제 많이 데려갔지. 맞아. 오빠가 좋아할 만한 맞아. 곳. 그래서 나도 공주 덕에 이런 데도 있구나라고 좀 경험을 많이 했지. 근데 나도 뮤지컬이라는 것도 처음 보고. 진짜. 처음 봤는데요. 그리고 영국도 공주랑 처음 본 것 같은데. 맞아. 왜냐면 내가 빨래를 너무 재밌게 보고 와가지고 오빠한테 계속 빨래 보여가지고. 근데 빨래 안 보고 다른 거 봤잖아 우리. 그랬나? 그 남편이 눈이 멀어가지고. 원더풀 라이프인가? 막 울었던 거. 맞아. 근데 나는 좋았어. 그냥 그 수도권의 삶도 물론 그 출퇴근이 조금 힘들고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리고 뭐 난 광주에서도 한편까지 출퇴근했었는데 사실 그때 분당에서도 정자니까 바로 가까웠고 기흥에서도 정자까지도 뭐 괜찮았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난 나중에 기흥으로 이사를 오면서 또 근무지를 또 다시 용인으로 옮겼었기 때문에 사실 나는 별로 출퇴근에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오빠가 엄청 컸지. 맞아. 내가 좀 힘들었지. 근데 내가 오빠의 그 힘듦을 체감했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이제 학교는 퇴근 시간이 빠르니까 금요일에 이제 4시 반에 퇴근을 하고 오빠가 6시에 퇴근을 하니까 내가 퇴근하고 오빠한테 갔어요. 강남역으로. 그러면 거의 오빠 퇴근하는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강남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6시에 우리가 만나면은 그날 금요일 밤에는 좀 놀아요. 강남역에서 이제 데이트도 하고 놀다가 같이 집으로 들어올 때 강남역에서 우리 집으로 이제 광역버스 타고 이제 들어오잖아. 그때 오빠가 이거를 매일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좀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나는 이제 그게 힘들었던 거지. 잘 안 맞아. 나는 그게 적성에 맞진 않았어. 좋았던 건 확실히 편리함.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가까운 데 있고 맞아. 아프더라도 갈 수 있는 병원도 엄청 많고 그리고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할 때 그 메뉴의 선택지도 되게 다양하고 맞아. 그렇게 좀 편리함이 확실히 있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활을 접고 강릉으로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는 원래 좀 계속 서울에 있으면서도 공주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 약간 지방으로 출장 다니다 보면 너무 좋다. 한적하고 논밭 착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런 데 사니까 너무 좋다라고 해서 강릉으로 처음 왔을 때는 난 그런 게 좋았지. 약간 그런 교통이 복잡하고 공기가 안 좋고 그런 데 있다가 여기 오니 바다가 너무 이쁘고 한적하고 동네도 그리고 차도 안 막히고 그게 제일 커. 우리가 원하는 곳은 다 10분이면
갔어. 갈 수 있는 음. 그런 게 나는 첫인상이 이제 그게 좋았던 거야, 강릉은. 강릉은 몰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강릉이 진짜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강릉의 최대 단점이 일자리야. 그러니까 일단 기업이 없고 회사가 없으니 인구가 없고 그만큼 이제 일할 자리도 없는데 사실 우리도 강릉에서 지금 그러니까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선택지가 그 안에서 없었지 많이. 많이 없었어. 왜냐면 우리의 전공을 살릴 게. 그리고 사실 나 같은 경우는 학교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 전공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아빠의 투병과 강릉으로의 이사 이런 것들을 모든 걸 겪으면서 내가 삶의 가치관이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참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나는 이제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됐고 이제 내가 그렇게 길을 가니 오빠도 이제 따라갔지. 약간 따라온 격이 된 것 같아. 난 나 같은 경우는 전공을 살리려면은 뭐 이제 식품 회사를 갔었어야지. 확실히 강릉은 이런 회사나 기업 그런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 거의 없지 뭐. 원주만 해도 훨씬 많은데 강릉은 일단 그런 게 많이 없다 보니 선택지가 내가 많이 없었지. 전공을 살리기에는. 그래서 그럼 이왕이면 같이 해보자. 같은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공주도 나도 베이커 일이 이제 시작하게 된 거지. 맞아. 근데 다행히 강릉은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막 장사가 잘 되는 막 1호점, 2호점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곳들은 또 직원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사실 많아. 그리고 우리 아까 댓글에서도 그랬지만 40대 중반인데 강릉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 직종에 상관없이 라고 봤을 때 강릉에서 제일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남이 보기에 그럴듯한 직장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아, 난 그래도 이 정도 일 아니면 내가 그동안 했던 일,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강릉에서는 일자리가 찾기가 힘들 것 같고 맞아.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예를 들어 편하게 말하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커피를 만들다든지 왜냐면 여기 관광지가 많으니까 커피를 만든다든지 뭐 디저트를 만든다든지 혹은 여기에 특성화된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한다면은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만 전문성을 살려서 일을 찾아보려고 하면 사실 그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맞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눈높이나 기준을 좀 낮추면은 할 일은 많다. 근데 아까 그 댓글에서 고민하시던 분은 더군다나 혼자가 아니고 부부이시니까 그 두 분이서 모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지.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내 와이프도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좀 있어야 같이 와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아까도 댓글에서도 설레인다라는 말이 있었잖아. 난 그런 게 내가 딱 내려오려고 했을 때 그랬거든. 나도 사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건데 그 중에 설레인다라는 표현을 나도 한 번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근데 그랬던 이유가 이 강릉이라는 도시가 사실 조금 설레는 도시이기도 해. 관광지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아는 가족들이 이제 강릉으로 여행을 왔는데 너네는 이런 데에서 살면 매일이 여행 같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딱 1년. 그치. 아니 근데 주변에서 처음에 그런 말 진짜 많이 했지. 맞아. 우리가 처음 강릉 간다고 했을 때는 야 거기 바다도 있고 휴양지 같은 느낌, 관광지. 맞아. 그러니까 야 그럼 매일이 정말 재밌겠다 그랬는데 1년은 정말 재밌었어. 그리고 우리가 이사 오고 한 달은 거의 매일 바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치. 그렇죠. 매일 나갔지. 매일 나가서 뭘 안 하더라도 바닷가에서 주차해놓고 앉아서 바다 구경하고 누워서 노래 듣고 아니면 무알콜 맥주 사서 차에서 먹고 그러면서 진짜 거의 매일 나갔지. 매일 나가서 노을 질 때까지 있다가 노을 보고 들어오고 거의 그랬었지. 근데 그게 이제 1년 지나다 보니 이제 감흥이 좀 떨어졌지. 익숙해져. 익숙해지고 바다 그 모래도 잘 안 밟게 되고 처음에는 모래 밟고 바다까지 막 가고 했는데 요새는 그냥 눈으로만 보는 정도. 발이 더러워져서. 신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변하는 것은 있지만 맞아. 그래도 좋긴 좋다. 근데 맞아. 난 그래도 어떻게 보면 7말 8초가 이제 거의 지나갔잖아요. 이런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시기에는 집에만 있어요. 오히려 밖에 나가면 너무 고생하고. 근데 요때 이제 딱 지나잖아요. 그럼 9월 초 이렇게 약간 바람이 시원해지고 이럴 때 관광객들도 뜸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럴 때의 시작이에요. 너무 좋아. 맞아. 밤에 산책하고 특히 안목의 밤바다 그리고 낮에는 드라이브 하고 그 안목에서부터 주문진까지 아니면 더 가서 양양이랑 속초까지 해안도로를 쫙 갈 때의 그 풍경. 근데 그럴 때는 진짜 갈 때마다 여행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강릉은 너무 좋아요. 처음에 막 왔을 때는 매일 나가고 일주일 내내 나가고 한 달 막 내내 나가고 그래도 좋았다면 지금은 그게 조금 뜸하지만 그래도 나갈 때마다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걱정이 될 것 같지만 강릉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런 힘든 일이 조금은 이렇게 좀 참고 지내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강릉이란 도시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릉에 이제 오게 되면서 집을 이제 또 알아봤어야 되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기흥에 있을 때도 정말 좋은 집이었지. 방 3개에 화장실 2개는 아파트였으니까. 그냥 딱 30평대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구축이긴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강릉으로 오면서 또 똑같은 비슷한 조건의 30평대 구축 아파트로 지금도 오게 됐는데 그때 살았던 아파트랑 지금 살았던 아파트를 조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같은 돈으로. 그렇지. 그때 지금 우리가 이 집을 매매할 돈으로 그 동네 집을 샀었더라면 이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죠. 근데 그리고 우리가 좀 아쉬웠던 건 우리가 강릉에 와서 집을 사고 그랬던 때가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엄청 올라갔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썰을 풀자면 어느 날 코로나라는 게 터져요. 그래서 코로나가 막 터지면서 뉴스에 집을 줄 서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못 보고 사고 막 이러는 이상한 대란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갑자기 촉이 옵니다. 오빠, 우리 이때 집을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집을 막 보기 시작해요. 왜냐면 제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니고 주말마다 오빠를 데리고 오빠 여긴 어때? 여긴 어때? 하고 매번 오빠를 이제 했죠. 근데 원하는 집이 몇 군데 있었고 우리 예산에도 들어오는 집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이 집이야 해서 오빠가 막 대출을 알아보다가 안 나올 것 같아. 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오빠 이 집이야. 또 보다가 그럼 오빠가 또 대출을 막 알아봐요. 그래서 집을 한 2군데 3군데를 우리가 놓쳐요. 근데 그 집이 갑자기 그 다음 달에 2억씩 3억씩 올라가 있어요. 그 집을 하나씩 놓칠 때마다 오빠가 낯빛이 점점 어두워져요.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 집을 샀다면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있을 겁니다. 왜요? 이제 집값이 다시 다 떨어졌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을 거예요. 그때 안 샀던 게 오히려 다행이다. 근데 그건 모를 일이죠. 그렇죠. 한참 이제 집에 좀 미쳐있을 시기여가지고 이제 나한테 계속 집을 알려주고 하면서 빨리 대출을 알아봐라. 그래서 나도 이제 그때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계속 대출 알아보라 그래서 대출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 상다에 그래 집 하나 뭐 하나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둘 다 마음에 드는 집에 있어서 그때도 임장을 보고 이제 부동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마음에 들면 일단 계약금이라도 걸어라. 계약금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200만 원 계약금을 걸어라. 그래서 그래요? 잠깐만요. 수중에 이제 돈 그 정도 있었으니까 오케이 계약금 걸읍시다. 계약금을 그냥 바로 걸어버렸잖아. 200만 원. 그러고 나서 대출을 알아봤더니 그 집이 대출이 안 나오는 집이었어. 진짜 가계약금 말고 계약금을 걸 돈에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그 집값에 몇 프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걸 명확하게 안 알아봤던 거야. 그러니까 집값에 만약에 80%의 대출이 나와? 그럼 우리가 20%는 현금이 있어야 그렇지. 되는데 그 개념을 우리가 모르고 모르고 뭐 대출 무조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해버린 거지. 근데 알고 보니 계약금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대출금이.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못 들어가겠네. 안 되겠는데? 해서 바로 부동산에 전화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안 되게 됐다. 혹시 그 200만 원 좀 돌려주실 수 없겠냐 했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눈앞에서 200만 원이 그냥 사라졌지. 그러고 그때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본인 나름대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은 알아봤지만 대출은 안 이런 알았어. 디테일한 거 안 알아봤다라는 거야. 맞아, 맞아. 그냥 이 집이 좋다. 그냥 촉으로 이 집이 오를 것 같아 오빠. 이 집이야. 이것만 이렇게 했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오빠가 알아봐. 맞아. 이렇게 하다 보니 안 맞았던 거야. 음. 그래서 그렇게 200만 원을 날리게 되고 공주는 그날 저녁에 빨래를 가면서 울었지. 그 20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이제 울어서 내가 공주 괜찮아 이러면서 배우는 거야. 울지 마. 치킨이나 먹자. 그래서 치킨 먹고 다시 열심히 살자는 맞아. 마인드로 돌아왔던 또 썰이 있지. 이상하게 막 집값이 여기저기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좀 조급했던 것 같아 우리도. 그치.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출 받아서 집 사는 분위기여서 우리도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대출 그냥 영끌해서 사놓는 게 맞나? 그런 약간 공주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맞아. 하도 주위에서 그런 게 많으니까. 근데 나는 이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특히나 수도권은 뭔가 위험하다. 그때 왜냐면 사기도 많았으니까. 전세 사기나 그런 게 워낙 많아갖고 인생에서 처음 대출을 받아본 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게 또 알아야 되는 성격이니까 좀 더 맞아. 내가 충분히 이제 내가 공부가 다 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라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 꺼려졌었지. 집 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때 집을 샀으면 강릉에 못 내려왔을 못 내려왔지. 그래 내가 아파 죽었을 거야. 말.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야.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집을 다 포기하고 강릉에 내려오면서 이제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조건으로 집을 알아봤을 때 훨씬 컨디션도 좋고 그치. 가격도 넉넉하게 대출 나오고 그리고 그 집의 퀄리티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시예요. 공주가 우리가 처음 기흥 아파트에 살 때 제일 좀 힘들어했던 게 그 샤시가 철제 샤시여서 문 닫을 때마다 바람 불 때마다 덜덜덜덜 어, 거렸던 그게 맞아. 좀 약간 스트레스가 있었지. 근데 이제 강릉에서 와서 집을 샀더니 너무 좋은 동네에 그리고 이 샤시가 짱짱하고 그치. 이 정도면 감사하게 살아야지. 맞아. 사실 나는 강릉에 내려오면서는 집을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집을 샀냐면 이제 오빠가 퇴사를 하면서 강릉으로 와서는 우리가 어느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번듯한 그래도 회사를 다닐 때 대출을 좀 땡겨놓자. 그래서 맞아. 그런 전략도 있었지. 맞아. 여기 내려와서 수입이 줄면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왕이면 그래도 직장 다닐 때 대출을 미리 해놓고 강릉으로 넘어오자. 그것도 이제 하나의 팁이기는 해. 우리가 강릉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내가 1시간 반 출근, 1시간 반 퇴근을 하던 게 10분 출근, 10분 퇴근 이렇게 바뀌게 됐잖아. 그렇게 되면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 우리가. 그럼 우리가 그 시간을 뭐 했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아.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아침잠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로워졌지. 좀 더 많이 잘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집에서부터 회사까지의 출근 시간이 작기 때문에 훨씬 좋은 컨디션의 일을 할 수 있어. 맞아.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황태할 때여가지고 8시 출근에 5시 퇴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왔을 때는 여름에 이사 왔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운동을 하고 밥까지 먹었는데도 해가 안 져. 여름이니까. 그러면 또 바다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막 놀고 맞아. 또 막 노을 지는 거 보고. 황태 공장에서 있을 땐 8시 출근하다가 이제 베이커 일을 하면서 둘 다 이제 새벽 출근으로 다시 바뀌었잖아. 맞아. 그래서 똑같이 다시 수도권에 있을 때처럼 새벽에 출근하는 게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어. 일어나는 시간은. 근데 오히려 우리는 빨리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퇴근이 3시, 4시 그렇게 빨랐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아졌지만은 퇴근이 빠르다 보니 퇴근 후의 시간이 이제 우리가 너무 여유로워진 거지. 맞아. 근데 그때는 똑같이 출근해도 집에 오면 8시, 8시 반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집에 오면 4시 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너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맞아. 놀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우리 둘이 드라이브하고 그냥 걸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정말 많아졌지. 그러다가 지금은 내가 다시 8시 출근하는 곳으로 일을 하지만은 그래서 나는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만약에 위에서 똑같이 8시에 출근을 한다고 하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기 바쁜데
여기서는 아침에 10km 뛰고 맞아. 개운한 정신에 씻고 딱. 일을 하러 갈 수가 있어. 또 다른 편안함의 삶인 거야. 지방은. 내가 딱 원하는 삶이야. 오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롭게 운동하고 개운하게 씻고 딱 몸 풀고 나서 이제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내 할 일 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온전히 이제 공주랑 시간을 보내는. 왜냐면 내가 퇴근하고 또 운동을 하러 가버리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또 다시 6시, 7시가 되거든. 맞아. 그럼 공주랑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차라리 공주는 어차피 6시 출근이니까 공주 출근하는 시간에 새벽 운동을 해버리자. 이제 그런 생활이 가능해졌지. 근데 이제 이것도 근데 직장에 따라 다르겠지. 우리는 지금 베이커를 하니까 이렇지만은 정상적으로 9시 출근하는 회사도 있고 만약 식당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출근 시간이 더 늦잖아. 맞아. 보통 아침 장사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패턴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런 관광지로 와서 관광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때 생활 패턴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행히도 그 환경이 잘 맞았던 거지. 맞아. 확실히 수도권에 있을 때보다 지방으로 왔을 때 일자리 구하는 게 난 오히려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지방이? 어. 그치. 그러니까 무슨 개념으로 힘들었다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베이커리 일을 하지만은 똑같은 베이커리 일을 찾아봤을 때 수도권은 훨씬 많잖아. 그치, 베이커리의 종류도 많고 회사도 많고 하니까 두드려 볼 수 있는 문이 많아. 우리가 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지원해보고 두드려 볼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많은데 지방은 그런 선택지조차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은 좀 있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사 같은 일도 수도권은 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학교는 한정되어 있고 또 그런 TO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미 다 자리가 차 있으면 아예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아무래도 창업자들이 많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관광지 특색을 살려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위를 보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도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 느낌은 맞아. 들어. 그리고 일자리도 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입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그 가게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맞아. 그러니까 그런 선택지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아니면 공무원. 그치. 아예 아싸리 공무원들이나 그런 자리는 뭐 어차피 똑같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오신다고 하면은 좋지. 근데 오히려 모르겠다. 나도 여기서 공무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자리가 많이 없는 만큼 경쟁이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리가 워낙 없으니까 경쟁이 또 과열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근데 그건 안 해봤으니까 그건 정확히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우리의 경험을 보자면 그런 오빠가 아까 말했던 맞아, 자영업자들의 일터에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그런 뭐 식당, 카페, 베이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제조업, 생산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베이커리 일을 하게 됐고. 맞아. 근데 오히려 베이커리 일을 한 게 지금은 생각해보면 다행인 게 이 베이커리 일은 한번 잘 배워놓으면은 어느 베이커리 집을 가더라도 배웠던 걸 써먹을 수 있잖아. 맞아. 뭐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강릉에서는 좀 최적화된 직업인 것 같기도 해. 이 일이. 그리고 우리가 내려올 때 얘기했던 게 어떤 기술을 배우자고 했었던 것 같아. 맞아. 우리 둘이. 우리가 지방을 이제 다시 내려가면서 한 가지 이야기했던 거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맞아. 지역을 또 옮길 수도 있는 일이고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역을 또 옮기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공주가 베이커리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의 자신과 타협이 필요한 게 또 결국 급여인 것 같아. 이것도 맞아.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정말 잘 쌓이고 기술이 좋아져서 어느 베이커리의 책임자급으로도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어느 정도 나랑 내 능력이랑 급여에 대한 걸 타협을 하는 것도 필요는 해.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이런 것도 괜찮겠다. 왜 우리가 많은 생산 중에 베이커리를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또 베이커리에 대한 일에 베이커리에 대한 또 일에 대해서 지방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또 강릉에 살고 있으니까 강릉을 얘기해 보자면 창업하는 자들이 또 많다 보니 그런 경쟁이 또 심하니까 또 많이들 문을 닫아요. 맞아. 강릉이 또 지금 커피의 도시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좁은 도시에 카페가 엄청 많단 말이지. 맞아.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운전하면서 다니면서도 저기 카페 생겼다.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저기 카페 없어졌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잖아. 맞아, 그래서 맞아. 우리도 이 강릉에 있으면서도 야, 이 자영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와,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뭔가 맞아. 오히려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 근데 서울은 워낙 인구가 많고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좀 더 이렇게 소비자들이 유입되기가 쉬울 수 있겠지만 이미 강릉은 너무 유명한 카페들이나 이름 있는 데들이 자리를 워낙 잡고 있으니 새롭게 시작되는 정말 유명한 브랜드가 강릉 지점을 내는 게 아닌 이상 개인 업장을 내면은 그런 어려움은 또 있는 것 같아. 강릉은 근데 진짜 맛있는 데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지. 워낙에 그 막 강릉 커피 하면은 뭐 순두부 하면 딱 그런 이제 이름 있는 데가 있다 보니까 맞아. 그런 데만 몰리고 진짜 알짜배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브이로그에서 몇 번 소개는 했지만 강릉 로컬들만 아는 정말 찐 맛집들 그런데 많은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안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데가 정말 많은데 맞아. 워낙에 관광객들은 우리도 사실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갔을 때 인터넷 찾아보고 여기가 인기가 많네 그럼 우리도 가야지 맞아. 이렇게 가는 상황이니까 그냥 로컬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까 전에 초반에도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수도권에 있을 때는 지하철 타고 어디 가서 뮤지컬 보고 아니면 이번에 연극 뭐 또 한대 그러면 대학로 가서 연극 보고 그런 게 많았는데 물론 강릉에서도 하긴 하지 연극이나 그런 뮤지컬들을 하지만 정말 그 좀 인기 있고 규모가 큰 그런 뮤지컬이나 연극은 사실 지방까지는 오지 않잖아 공연을. 맞아. 보통 우리는 정말 그런 유명한 공연은 서울로 가야만 볼 수 있는 약간 그 연예인들 아니면 유명한 뮤지컬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걸 보려면 꼭 서울을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어. 맞아. 나는 이번에 최근에 제일 진짜 몸으로 느끼는 게 병원이야. 크지. 지금도 나는 치과를 아직도 수지로 다니고 있잖아요. 맞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나하고 잘 맞는 치과를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실 치과가 나는 뭐 다 비슷하고 다 잘 치료를 해준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원장님과 나의 소통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원장님을 잘 믿어야 되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좀 뭔가 믿음이 안 간다거나 혹은 뭐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나 같은 경우는 가기가 싫더라고 병원이. 그러니까 나도 뭐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을 갔을 때 여러 군데를 가보고 결국 여기는 이 병원은 나랑 잘 맞다 라는 거를 이제 선택하면 그 병원을 이제 오래 다니게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병원 가면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강릉도 물론 병원이 많고 강릉에서도 유명한 병원이 많지만 여러 군데를 다 가봐도 사실 아직까지는 여기는 진짜 이제 나랑 잘 맞다 라는 걸 찾기가 좀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강릉에 워낙에 이제 고령화된 그러니까 좀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이제 병원에서도 노인들을 상대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잘 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들을 상대로는 잘 봐주시는데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는 좀 썽이 안 찬다 그래야 되나? 그렇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맞아. 너무 그 노인들에 특화되어 있는 느낌. 예를 들면 피부과 같은 데는 막 뭐 어디 알고 있는 데나 뭐 우리가 갈 만한 데도 뭐 몇 군데 없어요. 피부과 자체가 거의 없지. 네. 그러면 나 피부과 가잖아요? 4시간 기다려야 돼요. 지난번에 어디 여기 뭐가 나가지고 피부과를 갔는데 나는 사실 점심시간에 잠깐 갔다 오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막 4시간, 5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정형외과는 문 열기 전에 이미 줄이 서 있어. 아침에. 내가 손목이 많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를 진짜 오래 다녔잖아. 여기 와서 도수치료랑 체외충격파 엄청 다녔는데 와 예약 잡기도 힘들고 예약을 안 잡고 가게 되면은 이미 줄이 꽉 차 있어. 맞아. 그러니까 그만큼 병원 수도 적고 또 이제 공주 말한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치료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순번이 밀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선택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그나마 이제 강릉에서는 강릉 아산병원이 하나 있잖아. 큰 병원이. 정말 큰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근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게 강릉 아산이 상급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그냥 내가 아프다고 해서 갈 수는 이제 없는 개인 병원에 개인 병원이든 작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만 이제 아산병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큰 병원은 있지만 또 내가 나 아산에서 진료받고 싶은데라고 했을 때 꼭 한 달을 거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지. 맞아. 나는 이제 치과를 수시로 다니니까 그럼 가는 김에 거기서 그냥 보고 와요. 저번에 오빠도 분당에서 정형외과를 갔다 왔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조금 불편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아니면 더 부지런해지는 수밖에. 할머니들 그렇지. 7시에 가면 우리는 6시 반에 가든지. 근데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베이커리 특성상 평일에 좀 쉬잖아. 그러니까 그런 날에는 진짜 아침에 오픈런해서 진료 받을 수 있고 약간 그런 건 있지. 그리고 나는 오히려 강릉에 살면 주말에 쉬는 것보다 주중에 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아서 주말에는 우리도 나가면은 사실 온전히 즐기지 못하지.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근데 평일에 가면은 좀 한가하고 하니까 맞아. 즐기는 건 있지만 또 반대로 평일에 문을 닫는 가게가 또 그만큼 많아. 그치. 왜냐면 관광객들이 주말에 많이 오니 주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우리가 쉴 때 똑같이 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식당 가보자 했을 때 우리 쉬는 날이면 휴무. 거기도 휴무인 날들이 또 상당히 있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장단이 다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볼 거 있다면 나는 쇼핑. 크지? 이게 강릉에는 쇼핑을 할 만한 데가 없고 만약에 내가 뭐 옷을 사고 싶어? 거의 강릉 내려오고 나서는 1년 4계절 옷을 다 유니클로에서만 사는 것 같아. 유니클로, 탑10, 포렘. 유니클로하고 탑10을 제일 많이 갔었고 요즘에는 이제 강릉에 포렘도 생겨가지고 포렘까지 이제 그렇게 많이 가는 상황이고.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분당에 있을 때 지한이가 놀러 와요 한 번씩 서울에. 그러면 그렇게 백화점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오랜만에 서울 왔으면 좀 이렇게 재밌는 데도 가고 그래야지 뭐 맨 백화점만 가냐 내가 그랬거든. 언니 강릉에는 백화점이 없어서 서울 가면 무조건 백화점 갔다 와야 돼요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야 지한아 서울에 좋은 데 많아 다른 데 가자 내가 막 이랬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서울 가면은 맨 백화점만 갔다 맞아. 오잖아. 그 이유가 있어. 이번에도 공주 치과 갔다가 바로 쇼핑몰 가서 밥 먹고 쇼핑하고 다 해결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왜 지방러들이 백화점을 가냐면 거기에 다 모여 있잖아요. 편하지. 그러니까 뭐 브랜드도 그렇고 먹을 거, 맛집, 디저트, 뭐 편리한 거 그리고 뭐 가정 가구 다 있지. 뭐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지방 사람들이 꼭 백화점 들렸다 오는 것 같아. 가끔 이제 진짜 한번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그나마 여기서 가까운 여주 아울렛. 여주 아울렛은 2시간이 안 걸리니까 한 1시간 반 정도면은 여주랑 이천은 가니까 그나마 여주 아울렛이나 이천 아울렛을 우리 많이 가지. 물론 2월 상품들이 많지만 거기서 또 동향을 좀 살피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2월이 좋아. 난 2월을 좋아해. 난 계절도 2월이 좋더라. 우리가 21년도 여름에 내려와서 지금 벌써 26년 여름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된 거야. 우리는 되게 또 다양한 경험을 한 게 광역시니까 그래도 대도시지. 대도시네. 그럼 수도권이 아닐 뿐이지. 그런 대도시. 대도시에서 살아보고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도 살아보고 그리고 또 서울로 출퇴근도 해보고 또 완전 지방에 내려와서 이런 관광지 같은
이런 지방에서도 살아보고 그러니까 사는 것도 사실 적절하게 경험을 다 해봤어. 근데 이제 오빠는 혼자 있을 때는 사실 어딜 가던 살던 뭐 맞아. 상관이 없잖아. 특히 나 같은 경우도 19살에 고향을 떠나서 정말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오빠랑 같이 강릉을 고향으로 왔는데 오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삶이 예를 들면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은지. 어디서 살았을 때. 근데 나는 사실 지금 광주, 수도권, 강릉 어디가 맞다 안 맞다는 없는 것 같지만 근데 이제 힘들었던 건 있어. 근데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아무래도 나는 수도권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강릉에 있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크게 있진 않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아 이제 내 고향에서 살고 싶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혹은 주위에서도 너 언제 다시 광주 갈래?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근데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진 않거든. 그리고 강릉에 지금 살지만 또 강릉에만 우리가 계속 살 거라는 생각도 하진 않아. 여기 살다가 여기 생활이 또 지겹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은 지역이 또 발견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지역 가서 또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맞아. 근데 오히려 혼자였으면은 더 쉽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어려웠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공주랑 같이 움직이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좀 더 적은 것 같아. 이제 같이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게 있다 보니 이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하고 또 열심히 살면은 또 그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시 수도권을 간다? 갈 수는 있겠지. 갈 수는 있겠고 지금 우리가 베이커리 일을 가지고 다시 수도권을 가면은 일할 때는 많을 거야. 맞아. 물론 수도권에 베이커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을 거지만 또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집이라든지 그치.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런 게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또 다른 지방에서 또 살고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 있지.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맞는 것 같아.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지방놈인가 봐. 지방도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권에 있을 때는 뭔가 답답하고 그 공기 안 좋은 하늘을 보면서 뭔가 힐링 되는 포인트가 없었던 것 같아. 그건 맞아. 그냥 일하다가도 쉬는 시간에 옥상 가서 이렇게 바깥 풍경을 보더라도 항상 그 미세먼지가 꽉 껴가지고 뿌연 그 서울 한복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기보다도 그걸 보면 또 짜증이 나. 아유 오늘 또 미세먼지. 근데 강릉에 왔더니 대관령을 넘자마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너무 맑아 공기가. 맞아. 그리고 바닷가를 가면은 또 동해가 바다가 너무 파랗잖아. 그리고 그 해안선 끝까지 쫙 펼쳐진 걸 보면 또 마음이 쫙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이게 힐링되는 포인트들이 확실히 지방은 있는 것 같아. 꼭 바다가 아니더라도 그런 논밭을 이렇게 보더라도 약간 힐링이 되는. 오빠는 시야가 좀 난 시야가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네.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건 안 보는 스타일이잖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눈앞에 거슬리는 게 없이 이렇게 탁 트인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 난.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는 좋았지. 지금도 좋고 사실. 나는 좀 성격이 힘들 때는 힘든지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나 그때 되게 힘들었네.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살았을 때는 나는 오빠를 만나기 전과 후로 좀 나뉘는 것 같아. 나는 고향을 일찍 떠나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렇게 동네를 다니면서도 혼자 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난 또 겁도 많잖아. 근데 오빠 만나고 나서 막 잠도 잘 자게 되고 그러니까 막 여러 좋은 점들이 있었는데 나도 지금 사실 이렇게 돌이켜보면 힘든 동네는 별로 없었어요. 다 괜찮았는데 나도 그 미세먼지가 엄청 힘들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는 또 학교에서 근무를 하니까 딱 출근할 때 학교에 거의 가깝게 도착을 하면 그 롯데타워가 보여요. 그러면 그 롯데타워가 오늘 선명하게 보이면 오늘 운동장 수업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롯데타워가 안 보여.
오늘 교실에서 무슨 수업을 하지? 약간 이런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 음. 그러니까 나는 또 아이들의 체육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이게 스트레스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민원, 아,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냐? 부모님이라고 안 하고 학부모. 학부모들의 그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막 미세먼지가 너무 많았을 때 밖에서 아이들을 수업을 하면 부모님들이 안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막 어떨 때는 수업하다가 막 들어가. 갑자기 미세먼지가 안 좋아져가지고 자 수업 중단하고 이제 애들 데리고 교실로 들어가요. 막 그런 스트레스. 오늘 나는 이 아이들과 이런 수업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 내가 내일 미세먼지 체크해. 좋음이야. 할 수 있겠어? 그럼 막 운동장 수업을 막 재밌게 짜요. 근데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미세먼지가 갑자기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아침에 가가지고 바로 또 수업을 바꿔 짜야 돼요. 그래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전날에 수업 준비를 할 때 2개씩 해야 되는 2개씩 짜요. 아. 2개씩 짜요. 실내 수업과 야외 수업을 2개를 짜고 이제 오늘의 날씨에 맞춰서 했지. 그러니까 나도 날씨에 엄청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게 좀 스트레스였고 그거 말고는 사실 나는 큰 힘듦은 없었는데 수도권에서의 삶이 그랬는데 이제 다만 뭐가 좋냐면 나는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사실 혼자 수도권에서도 살아보고 오빠랑 같이도 살아보고 혼자 대도시에 살아보고 오빠랑 같이 살아보고 혼자 고향에서 살아보고 오빠랑 같이 살아보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그렇게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봐서 나 참 다양한 삶을 살고 있다. 나중에 후회 없겠다. 좀 이제 그런 느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향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강릉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어릴 때는? 네. 그리고 어릴 때는 특히 나는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닷가에 나가고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었어. 지금 뭐 강릉에서의 뭐 문화생활이나 맞아. 친구들과의 그런 교류나 그런 게 없었지. 그리고 뭐 길도 잘 몰랐어. 그 강릉 사람 특이 뭐냐면 뭐 어디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럼 거기 이름이 뭐예요? 그 가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게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무슨 사거리 그 오른쪽에 있는 건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런 강릉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또 마침 강릉을 너무 좋아하는 오빠랑 만나서 내려오니 너무 이 아름다운 도시를 내가 이제서야 누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그 강릉에 내려왔던 계기가 물론 강릉에서 다시 살고 싶어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그 아빠의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기에 유튜브를 한 게 있어요. 그 아빠 딸의 일기라는 유튜브를 잠깐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를 내가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거를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나중에 아빠한테 완치를 하면 보여주고 싶었어. 아빠 우리가 총 그 몇 번의 항암 치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빠랑 웃으면서 그 영상을 보고 우리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그런 뭔가 과정을 담아보고 싶어서 만들었었는데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그 병원에서의 삶이 얼마나 그 치열하고 힘든지를 조금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투병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도 강릉에 내려온 가장 큰 이유가 건강이거든요. 살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게 난 없다고 봐요. 맞아. 그래서 오빠가 그런 출퇴근에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 병원에서의 사람들의 삶을 보다 보니까 진짜 다 부질없구나. 수도권에서 사는 자부심, 우리 남편 대기업을 다니는 자부심, 내가 뭐 어디에 다니는 자부심, 나 그런 거 진짜 하나도 필요 없겠구나. 그냥 건강히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 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릉에 내려온 것도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내 고향이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고 또 더 감사하게도 남편이
같이 내려와 줬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강릉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 그냥 다 때려치고 지방 내려가서 살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집이 지방이었고 그래서 지방을 내려가는 게 큰 결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담이 적긴 했지. 네. 지방 사람들 출신이니까. 맞아.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분.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만 살다가 이제 수도권의 생활을 접고 지방을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일 맞아. 수 있지. 왜냐면 우리도 부담은 적었지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럼. 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놨던 거를 내려놓고 진짜 직업도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맞아. 모든 걸 내려놓고 지방으로 왔던 게 백지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지. 맞아요. 그것도 30대 초반에. 그때 황태 일할 때 진짜 고생 많이 했지. 왜냐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자동차 차 안이 황태 냄새로 쪄들어 있을 정도로 몸에 맞아. 황태 그 쩐내가 나가지고. 그리고 나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가 황태에서 이제 빵으로 넘어갈 때 오빠가 황태일 끝난 다음에 빵을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때 내가 얘기를 해줄게. 내가 이제 황태를 접고 그래 베이커리를 해볼까 해서 베이커리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몇 시에 가능하냐 그래서 내가 황태가 그날 좀 일찍 끝나니까 뭐 5시에 가능합니다 해서 이제 가는데 씻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야. 그러면 면접 그냥 바로 가야겠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갈아입을 옷을 챙기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씻을 수가 없으니까 차에서 물티슈로 내 나름대로 진짜 온몸을 다 닦았거든. 그 물티슈 거의 한 통을 다 썼어. 물티슈로 온몸을 다 닦고 양말이랑 마스까지 다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온 옷을 다 갈아입고 면접을 보러 갔지.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이제 1대1 면접을 하는데 사장님이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야. 왜냐면 베이커리에서 그 밀가루 냄새나 우유 냄새가 나야 되는데 황태 생선 찌린내가 자꾸 나니까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왜 여기서 이런 냄새가 나나 혼자 두리번 하더니 난 이미 눈치를 챘어. 아 나한테 냄새 나나 보다. 그랬는데 사장님이 이제 그때 아니 광훈씨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여기서 무슨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가 사실 황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마 제 냄새일 거다. 황태 하루 종일 이렇게 두드리고 대가리 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빨리 오려고 집이 또 이제 머니까 갔다 오지 못했다. 그래서 아마 제 몸에서 나는 냄새일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갑분싸가 됐지. 내 생각에 불쌍해서 사장님이 그때 뽑아준 것 같아. 내가 그때 베이커리 경력이 없음에도 그래. 사장님이 나를 받아줬으니까. 근데 아마 그때 그 찌린내의 추억 그때 사장님이 그래 이 사람 내가 좀 걷어줘야겠다 짠하네 그래서 받아줬던 것 같아. 그 지역을 옮겨서 거기서 처음 적응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진짜 쉽지 않아요. 어렵지. 어려운데 어렵지만 또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어. 맞아.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 진짜 나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초, 중, 고, 대학교 전공 살려서 회사 취업 그러다가 나아가서 이제 수도권 서울에서 또 일을 하게 되는 그냥 전형적인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걸 다 작파하고 강릉으로 와서 사실 백지 상태에서 내가 뭔 일을 해야 될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 또 어느 정도 나는 그 스킬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그리고 그 황태 공장에서 일할 때 우리가 그 외국인이랑 일을 했잖아요. 그 베트남 분이었나? 베트남 분들. 근데 이제 아직도 우리가 그때 그 유행어를 쓰고 있잖아. 유행어라기보다는 이제 그분의 말투지. 말투. 근데 이제 그분이 맨날 일하다가 막 황태 그 포장하고 이러다가 힘들다. 이제 항상 일을 하다가 뭐 어쩌고 오늘 일이 어쩌고 많네 오늘 왜 이렇게 일이 힘드나 진짜 힘들다. 우리가 다 같이 맨날 힘들다 이 얘기를 항상 했었지. 맞아. 그러다가 이제 강릉에 친한 친구들이 생겨서 그 친구들한테 어느 순간 우리가 야 뭐 이러다가 힘들다 했더니 이제 그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이제 애들도 다 뭐 하면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런 에피소드도 또 있지. 맞아. 힘들다 말고 또 뭐 있더라? 왜 그래? 우리가 두 가지 유행어를 만들어 왔는데 한 가지는 힘들다. 그래서 하나는 그 이제 베트남 분이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진짜 사장님 왜 그래?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우리가 강릉에서 생활한 지가 지금 5년이 넘어가는 딱 시점인데, 정확히 진짜 우리가 2021년 7월이었나? 7월 말에 이사 왔지. 7월 말에 이사 왔으면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넘었네. 그러네. 5년이라는 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지금 생활하면서 뭐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도 많았고 또 뭐 수도권이 공주는 그리웠던 적도 많이 있었겠지만 나는 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좀 지방에서 살면서 느끼는 바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좋은 것 같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 좀 치열하게 살았던 생활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게 되고, 또 여유를 가지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고, 맞아. 또 마음이 여유로워지다 보니 남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좀 더 달라지는 것 같고, 뭐 우리 둘의 서로 간에도 태도가 좀 더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치. 우리가 위에 있을 때는 뭐 싸운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다거나 뭐 서로를 좀 더 이해한다거나 그런 거는 지금 훨씬 더 커진 것 같아. 왜냐면 위에서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그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힘듦, 내가 힘드니 이해해줘, 약간 그런 마인드였다면 맞아. 지금은 내 자신보다도 공주를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좀 마음적인 심리적인 여유가 좀 생긴 거, 그런 게 좀 가장 좋은 것 같아. 나도. 근데 나도 오빠가 좋아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으면 나만 좋으면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가치의 가치. 같이 좋아야 되는데 뭔가 오빠가 좋으니 나도 좋고. 그리고 사실 나는 생각보다 크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힘들면 힘든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사는 스타일인 것 같아. 계속 뭐 수도권에 살아도 잘 살았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여기 강릉에 살아도 잘 살 것 같아. 크게 뭐 영향을 받진 않는데 대신 나의 영향을 받는 건 오빠의 그런 행복의 영향이 더 크지. 그러니까 오빠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고, 오빠가 힘들면 나도 힘든 거니까. 사실 어디에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또 이제 어떤 거를 본인 스스로가 행복을 찾아서 사느냐. 내가 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나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경쟁해서 그 안에서 사는 게, 그리고 사실 거기서 힐링이 더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지방에 온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럼 오히려 그 생활이 자신의 삶에 추구하는 방식일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우리의 추구미는 좀 여유롭고 그런 걸 가지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는 게 더 맞지만, 또 오히려 또 치열하게 아니면은 수도권에서 진짜 누릴 거 많이 누리고 유행에도 뒤처지지 않고. 그리고 이런데 한적한데 내려오면은 더 아픈 사람도 있어. 맞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의 개인 취향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은 이런 경험이었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오늘도 뭐 이런저런 잡소리로 많이 떠들었지만 일단 저희가 경험했을 때는 지방과 수도권의 삶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런 경험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전에도 말했듯이 그냥 쟤네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할 수도 있고, 쟤네 저렇게 사네, 나도 쟤네처럼 한번 좀 더 여유롭게 살아볼까, 그런 마음이라면은 또 이렇게 한번 도전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좀 고민이나 아니면 우리가 약간 이런 주제로 좀 잡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뭔가 지금은 단순히 우리 둘이서 떠들고 있지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처럼 본인의 이야기나 혹시 궁금한 거 그런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맞아. 또 그들의 고민을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혹은 뭐 저희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강릉에서의 삶을 아주 만족하고 있다. 누구든 만약에 지방의 그런 삶을 꿈꾸면 일단 한번 여행을 가보세요.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 내가 좀 답답해. 그러면 한번 여행을 가보면서 떠나보고 이 도시가 괜찮아? 그러면 또 가봐요. 봄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가보면서 거기를 조금 이렇게 탐색을 해보면서 한번 살아봐도 좋겠다. 약간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분처럼 고향으로 간다. 이제 이미 그분은 결정을 한 상태니까 나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한번 오셔서 우리가 40대 중반이라고 해서 뭐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또 시작인 거죠 뭐. 그래서 오셔서 만약에 진짜 기회가 되면 저희도 마주칠 수도 있고 혹시라도 강릉을 오셔서 저희가 지나가는 거 보면은 아는 척 해주시면은 저희가 뭐 사인해 드릴게요. 사인 있어요? 사인 없지만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저희들만의 이런 뭐 사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또 강릉에 만약에 여행 오시거나 그렇지. 강릉으로 갈 여행 갈 계획이 있으신데 뭐 정말 우리들의 그 찐 로컬 맛집이 궁금하다거나 뭐 어딜 가봐야 될까 그런 거 궁금하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알려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대신 가봐도 좋고 우리가 대신 가봐서 또 브이로그 찍어서 소개하는 것도 괜찮고 아무튼 여러 가지 컨텐츠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잡소리였습니다.